자, 재산형입니다. 재산형은 출제가 좀 잘 되죠. 자, 먼저 벌금과 과료입니다. 자, 45조. 자,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5만원 이상 밑줄 그시고 하한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한은 있습니까? 상한은 없죠. 가로 열고 상한은 X 무제한입니다. 몇백억, 몇천억도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5만원 이상으로 한다 했고 일단 끊을게요. 여기다 필기하시는데 총액 벌금 형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빈부차를 고려하지 않아요. 가진 사람이든 가지지 않은 사람이든 그 재산 차이에 따라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볼게요. 자, A라는 사람이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또는 편의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절취를 했다 할게요. 그러면 체포됐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절도죄가 되잖아요. 그럼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벌금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A가 만약에 부잣집 자식이라면 부자다 부자. 부자라면 형을 세게 때리고 즉 벌금을 세게 때리고 또는 빈자 가난한 사람이 배고파서 빵 한 조각 훔쳤다면 벌금을 약하게 때리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부자이든 빈자이든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직장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고려하지 않고 그냥 X를 5만원 이상에 따라 이 사람이 훔쳐나온 물건의 가격, 그치? 이런 죄질에 따라서 차등하는 것이지 이 사람 개인차에 따라서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차이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시면 내용을 볼게요. 기억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하는데 상한에는 제한이 없다 말씀드렸고 여기서 총액 동그라미 벌금형제를 취하고 있다. 쭉 내려가서 각주를 가보시면 우리나라는 일수 벌금형 제도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수에다 밑줄 그시고 일수 벌금형제라고 하는 것은 빈부차를 고려해요. 그래서 재산 정도에 따라서 벌금형이 달라질 수 있다. 근데 계산이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국가는 도입된 나라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올라가서 감경시에는 5만원 미만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5만원도 지금 이것도 형벌인데요. 형벌인데 5만원이 액수가 이 언제적 액수가 그쵸? 그래서 이것도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단서에는 감경시에는 5만원 미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과료도 형벌이잖아요. 형벌인데 액수가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이렇게 내놨습니다. 제가 볼 때는 45조든 48조든 현재 물가 시점 등을 고려해서 터무니없는 거죠. 수십 년 전에 만들어 놓은 법조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것은 요 69조가 체크. 아주 출제 잘 됩니다. 자, 그럼 벌금과 과료는 언제 납입을 해야 되느냐? 언제부터냐? 라는 얘기인데 판결 확정일 밑줄자. 확정일입니다. 선고일이 아니고 확정일입니다. 확정된 날짜부터 30일 내에 납부를 해야 돼요. 30일입니다. 색깔을 여기를 칠할게요. 검찰청에 내면 됩니다. 뭐 법원에 내는 게 아니고 집행기관이 이제 검찰이다 보니 검찰청에 내면 됩니다. 자, 일단 끊고 자, 벌금을 선고할 때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할 수 있다는 거죠. 벌금을 부과하는데 벌금을 못 낼 개인 사정에 따라서 벌금을 못 낼 수도 있잖아요. 못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으로 떼워야 되는 거죠. 그 몸으로 떼운다는 것이 노역장 유치입니다. 노역장 유치를 여기 나와 있나?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노역장 유치를 환형처분이라 그래요. 가로 열고 환형처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노역장 유치는 형벌의 종류에 속하지 못합니다. 벌금형은 형벌의 종류에 속하지만 노역장 유치는 형벌의 종류에 속하지 않지만 환형이 뭐예요? 바꿀 환자입니다. 형의 종류를 바꿨다는 거죠. 똑같이 뭐예요? 벌금 못 내서 노역장 유치 당하면 교도소에 노역장 거실방에 들어가거든요.
옆방이 바로 옆방이 죄수야, 죄수방. 걔들은 진짜 형벌을 받고 들어온 애들입니다. 바로 옆방이 바로 내 방입니다. 그쵸? 그래서 징역살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노역장 유치다 보니 당연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똑같고요. 그래서 일반 죄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벌금을 어떻게 해서든 내는 게 나아요. 뭐 누구로부터 돈을 빌리든 하든 해서 벌금을 납부를 하는 것이 낫지, 벌금 미납해서 노역장 가면 일반 재소자와 똑같고요. 심지어는 악풍에 감염돼, 질병에 감염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다 죄수들이잖아요. 뭐 친해질 이유도 없겠지만, 또는 같은 방에도 다른 죄수, 노역장 유치를 받는 같은 방 거실 동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로부터 뭐 좋은 거 배운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나쁜 것만 배우고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형을 받게 되면 납부를 하는 것이 좋다, 그 뜻입니다. 자, 2항 보죠. 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자, 중요한 거 나옵니다. 1일 이상 3년 이하를 밑에 노역장 유치하여 자격을 복무하게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3년 이하입니다. 3년에다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칠게요. 맥시멈이 3년입니다. 최대치가 3년입니다. 자, 앞에서 벌금형은 5만원 이상이라 했고 상한 제한이 없다 했습니다. 벌금형이 수백억 때려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수백억을 안 내요. 이 조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꼼수가 있다는 거죠. 자, 벌금형을 100억을 받았는데 100억을 안 냅니다. 몸으로 때우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3년을 살면 벌금액은 100억은 내 거가 되는 거야. 이게 말이 돼? 된다는 얘기지. 지금 실정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황제노역이다. 황제노역. 보통은요, 시험 나오지 않으니까 필기하지 마시고, 그럼 노역장 유치를 당할 때에 하루 일당을 얼마를 계산해 주냐라는 것인데, 적지 마시라고요. 예전에는 하루 일당 5만원 계산했어요. 5만원 계산했는데, 이것도 적다 해서 지금은 10만원 정도 될 겁니다. 10만원 정도. 그러면 100억 정도를 3년 안에 노역장 유치를 3년 안에 산다고 치면 하루 일당은 이 사람 도대체 얼마가 되는 거야? 수백만 원 되지 않나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되지 않나요? 이걸 까야 되니까요. 3년 안에 까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하루 일당이 10만 원짜리고 누구는 하루 일당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가 된다라고 하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들고 나온 것이 이것이 예전에 큰 뉴스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 회사 중견그룹급 정도 되죠. 특히 서울 쪽 같은 경우보다는 지방 가면 더 합니다. 지방 가면 돈 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 있는 뭐 세무서장이라든지 경찰서장이라든지 검찰청, 지방검찰청 뭐 검사나 검사장급이라든지 판사, 이런 사람들이랑 아주 접대도 잘하고요. 그런 경우가 심한 경우가 많아. 지방 가면 갈수록.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그 회사의 회장이란 나이 먹은 사람이 노역장 유치를 당했습니다. 그게 TV도 막 나오고 하다 보니까 생긴 조문이 바로 70조 2항이 생겼는데 이 법조문이 개정될 것 같다고 예상했는데 개정시키지 않고요. 1년 이상 3년 이상은 개정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도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봐. 그래서 이 3년짜리는 그냥 놔두고 그 밑에 노역장 유치 기간을 얼마부터는 얼마, 얼마부터는 얼마, 얼마부터는 얼마, 이런 것을 신설했습니다. 그 당시 때. 뭐 10년 채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최근에도 출제가 여러 번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잠시 더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벌금을 미납할 때에는 1일 이상 3년 이하짜리가 된다. 그 중에서 3년이 맥시멈이다 하는 것이고, 과료를 미납할 때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을 정해서 노역장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답니다. 한다. 무조건 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게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입니다. 의무적이다. 근데 작업에 복무한다 하는데 그 작업이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냥 봉투 만드는 거예요. 종이 봉투 만드는 거. 여러분 쇼핑 볼 때
종이봉투 다니죠. 다이소 가면 종이봉투 주잖아요. 그거 다 걔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자, 뭐 과료 같은 경우는 출제가 잘 안 되지만 벌금 같은 경우에 숫자는 꼭 좀 알아두세요. 3년 이하다 부분. 자, 그 밑에 70조 1항입니다.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해서 동시에 때립니다. 때리죠. 동시에 때립니다. 자, 선고하는 벌금이 이 2항 체크하시고 벌금이 1억 이상 5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300일 이상을 일시켜라 이런 말입니다. 300일입니다. 자, 5억 이상 50억 미만일 때에는 아무리 못해도 500일 이상을 살려라. 노역장 유치를. 그리고 50억 이상일 때에는 1000일 이상을 살려라 이런 말입니다. 자, 숫자 받으세요. 5억을 기준으로 할까요? 5억. 자, 5억을 기준으로 해서 5억 미칠 때는 300일. 그리고 5억 이상부터 50억까지는 500일. 차이도 얼마 안 나네. 300일, 500일. 그리고 50억 이상일 때는 1000일 이상을 살려라. 야, 너무 적다, 그쵸? 너무 적어요. 너무 적다. 여기도 적고. 어쨌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숫자 한번 외워보도록 한번 해보세요. 자, 됐고. 그 다음에 71조입니다. 자, 벌금이나 노역 선고를 받은 사람이 금액의 전부는 내지 못하고 일부분을 냈어요. 돈을 어떻게 구해봤는데 일부밖에 못 내요. 일부만 냈어요. 그랬다면 그 노역장 유치기간 일수에 비례해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 일자를 뺍니다. 제가 하루 얼마라 그랬어요? 일당 1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금액에 비례해서 그 정도 맞게끔 뺍니다. 자, 됐고요. 자, 벌금 갑니다. 벌금은 일진전속적이다. 뭐 상속이 안 됩니다. 상속은 원칙적 금지가 되지만 보통 다 부모님이 대주지 않나? 그치? 친인척이 대주지 않아, 그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상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또는 내 자신이 벌금을 내야 되는데 벌금을 내지 못했다 해서 자식들에게 상속은 안 돼요. 자식이 대신 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고 제3자 대납이 안 된다 했는데 실제로는 대납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부모님 같은 경우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해서 국가하고 내가 벌금형을 서로 깝시다. 상계합시다. 이런 거 안 됩니다. 연대 책임도 안 되고요. 그것이 원칙적 금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니은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다음에 이제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배울 텐데 벌금은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 집행유예는 원래 되지 않았었는데 집행유예 원래 안 됐어요. 안 됐었는데 이것도 수년 전에 개정이 되어서 집행유예가 가능했죠. 그런데 전면적 가능한 것이 아니라 500만 원 이하짜리만 가능합니다. 숫자도 받으시고요. 판례 봅니다. 자, 출제가 많이 되었던 판례이고 이 판례는 우리 맨 앞에 법인론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 판례죠. 양벌 규정에 따른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이것도 형벌의 일종이다. 형벌은 뭐예요? 형벌은 상속이 안 돼요. 거기서 얘기했잖아. 상속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양벌 규정에 따라 부담받은 이 형사책임 역시 마찬가지로 형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상속이 안 돼요. 세무칠게요. 이것은 뭐다? 밑에 합병으로 인해서 존속하는 법인의 승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가 보면 이 판례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뭐 자주 출제가 된 건 아닙니다. 자, 징역과 벌금형 가운데에서 벌금을 선택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A라는 사람이 절도를 했어요. 땡땡. 그런데 징역 뭐 2개월 또는 뭐 벌금
1,000만 원 할게요.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다면 보통은 징역형이 이렇게 낮으면 벌금도 낮게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사례를 들기 때문에 벌금을 좀 높였습니다. 그런데 법관이 징역과 벌금 중에서 이 징역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벌금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걸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벌금을 낼 능력이 안 돼. 1,000만 원을 낼 능력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노역장 유치 당해야 되죠. 노역장 유치를 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짜리지? 100일짜리지. 요즘 시세로 하면 하루 일당 10만 원 계산하면 100일이 되는 거죠. 많이 쳐줬을 때. 옛날로 치면 200일입니다. 5만 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하루 일당 10만 원 계산해서 100만 원 100일로 계산한 거예요. 자, 징역 2개월은 만약에 내가 법관이 나에게 벌금을 선택하지 않고 징역을 선택했다면 징역은 기껏해야 뭐 60일 2달 살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2달 사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100일 사는 게 좋은 건가요? 빨리 살고 나오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 벌금을 받으면 100일을 살든 1000일을 살든 벌금형일 뿐이잖아요. 벌금형은요, 금고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뭐 누범이든 뭐든 하든 거기 적용이 안 돼요. 그렇지만 징역형을 받아버리면 금고 이상 형이 돼버리기 때문에 누범에도 적용되고 뭐 다른 거에도 적용되고 다른 거에 적용될 게 많아요. 그치? 죄질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친구들끼리 동료들끼리 해서 벌금형을 받고 나왔다 그러면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징역형을 받고 나왔다면 이게 달라진단 말이죠. 사회에서 보는 시각 자체가. 그래서 자, 벌금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징역형의 장기 사는 것보다 이 벌금형 선택을 해서 노역장 유치를 당한, 여기 노역장 유치 당했다는 얘기 나오죠? 그치? 그게 더 길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법이야 이게? 아, 너한테 혜택 주는 거야. 아시겠어요? 위법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과료는 보시고 여기까지 합니다.